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말이 잠깐만 왜 이렇게 왜 이럽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자 과연 12월 증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궁금했는데 한 번도 못 여쭤봤던 게 여기 항상 대본에 보면은 유튜브 투영인이라고 써 있어요. 유튜브도 운영하세요? 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옮기면서 네. 너무 바빠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 올리지 못한 지 아.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네요. 아 그러시구나. 예. 유튜브도 운영하셨었는데 이제 예, 회사 예. 옮기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제목을 한번 보면서 예, 오늘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화면, 볼게요. 예. 제목이 욕심 부리지 않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가 제목입니다. 오늘 욕심 부리지 않는 12월. 이제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달아오르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화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화면을 그 만든 거는 네, 이제 알겠어요. 예, 산타도 있고 금리 부분도 있을 거고 또 12월 달에 이제 그 절세 효과를 노리는 이제 종목 매도도 있을 거고 이러한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12월에는 반영이 될 건데 네.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단지 이제 산타 효과는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산타 효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내년 2일까지 네. 그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걸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린 거죠, 사실. 그래.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계속 달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뭐 이게 공식 비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12월 26일부터 1월 초 2일 2일 3일 정도까지 2일 3일 정도까지 상승하면 산타 랠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오르면 이제 제니어리 이펙트 또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건데요. 실제 그 12월 달에 그 일별 평균 상승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네. 초반에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횡보 또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12월 이제 막판에. 막판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절 효과를 보면 12월 달 상승률이 11월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 전무님께서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11월, 12월이 늘 미국 시장에서 뭐 산타 랠리다, 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참여자들이 그냥 산타 랠리니까 우리도 사자 이런 심리예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 어떤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요. 예. 그 절세 효과입니다. 절세 효과.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네. 그 12월 달에 이제 또 그 소득공제가 있으니까 12월 달에 또 많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그 세금을 이제 그 받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손실을 일부러 내거든요. 네. 손실을 내서 이익이 난 부분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을 낮춰서 그래서 세금을 그 내지 않게 이렇게 그런 그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12월 달은 좀 많이 파는 경향이 있고요. 예. 12월 달에 또 많이 파는 것들이 이제 대형주를 팔아봤자 대형주는 개인들이 팔아봤자 이제 임팩트가 없고 예. 소형주를 팔게 되면은 이제 소형주가 좀 밀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소형 그 중소기업들 이제 대주주들이 그 이제 양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또 그런 그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그거는 뭐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 아, 그래서 뒤편에 이제 어떤 상승력 12월 상승할 그리고 수 이제 있는. 내년 되면은 항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새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돈들이 또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은 부가적인 그 수입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투입되고 나면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을 또 견인하고 이런 음.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산타랠리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니어리 이펙트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욕심 부리지 않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화면을 한 번만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요 그래프 이거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싱가포르 출신의 그 찬양총 박사가 그 만든 그 이론인데요. 네. 이게 올 그 6월 달인가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그 선들이 예. 그 로그 회기선이라는 겁니다. 로그 회기선이라는 거는 그 선형회기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선형회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추세를 그 나타내기 위해서 일자로 쫙 커버리는 그런 선입니다. 예.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선형 회기선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에러가 있냐면 이례적인 수치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 그림을 그려 보면은 주식은 이제 주가는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데 추세는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정확히 반영을 못 해요. 그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추세선 이제 끝점에 엔드 포인트 가면은 거기서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올라왔던 그 산식 때문에 추세가 이제 올라가서 아예 상승 추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산식을 이제 로그로 변환한 거예요. 로그로 변환하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큰 숫자를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이제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례적인 수치들을 많이 좀 줄여줘요. 그 예.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그 추세를 더욱 더 잘 반영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그 로그 회기선입니다. 예. 근데 이 박사님이 그 로그 회기선을 그 총 그 5개로 구분을 했어요. 네.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C 라인인데 요게 그 로그 회기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회기선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제 A, B, C, D, E 이렇게 올라가는데 A는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건데 이건 95% 비관적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건 거의 비관론이 95% 이뤘다는 거 시장의 참여자들이.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비관론이 95%에 이르렀지만 이 박사님 말씀으로는 일반 투자자라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 선에 들어와야 된다. 오히려 팔지 말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에 들어와서 들고 있으면은 최소 3, 4년 기다리면은 예. 항상 이익이 나더라. 이제 아. 그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분이 이제 실증 분석을 한 거겠죠. 백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B선이 이게 75%그 비관론입니다. 비관 라인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비관론이 조금 줄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관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박사님은 이 A선과 B선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면 추가 하락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이 부분에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시고 그리고 이제 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는 노란색으로 이제 그림에서 아시겠지만 D는 75% 낙관적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D선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75%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박사님은
이 C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D를 돌파하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아. 낙관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E 라인이 그 95% 낙관적 라인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장이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천국 가는 곳 예, 아닙니까, 예, 저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이제 무조건 시장을 탈출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님이 강조한 게 이 D 라인에서 예. 75% 낙관론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때 무조건 그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예. 장기 이동 평균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올 때 그때가 포인트. 그때가 이제 D 라인에 있었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이 C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예를 들어서 B 라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C 라인에서 1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 차트를 봐가지고 사실상 감은 안 오는데 통계적으로 이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아.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질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 물론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S&P 500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D 라인을 벗어난 A 라인을 벗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곧 회복한다. 이게 뭐냐면 민 리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추세는 주가는 결국은 추세로 회귀한다. 예.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것을 보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무릎을 쳤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예, 정말 훌륭한.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 평소 지론이 그 평균 회귀의 그거의 그 지론이거든요. 예. 시장은 언젠간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다시 돌아온 건 온다는데. 예.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야 과열이고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제 RSI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달 내에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과매수까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주가는 오르지만 그 이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12월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확신이 두 드셨습니까? 가지 지표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합침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박사님은 MACD를 또 제가 기술적 지표를 말씀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MACD는 많이 들어본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를 그 같이 혼합을 해서 쓰면 기본적으로 큰 실패는 없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 하에 예. 이거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저 코딩을 해서 한번 예.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논리대로 쭉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뭐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비관론과 긍정론이라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차트가 다 이렇게 같지가 않으니까 지금 시장의 여론이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 기업이 지금 얼만큼 비관론인지 얼만큼 긍정론인지 이거를 어떤 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게 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 투자자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게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예. 그 부분은 좀 참조가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단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이게 무릎을 탁 치신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예. 엔터만 치면 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냥 차트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야. 매일 아침에 예. 그 이제 블로그에서 빼놓지 않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그런 그 글을 올려요. 항상 예. 그거는 이제 빼놓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어. 그 란에 제목이 이제 미국 시장 이것만은 알아두자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항상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려면 어딜 가서도 못 보는 거네요.
근데 아마 전무님이 그렇진 올려주시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도 HTS나 뭐 이런 MTS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안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네이버 종토방 뭐 이런 데는 그거 안 됩니까? 예, 거기도 안 돼요. 그 심리 그거 안 됩니까? 아니- 다 곡소리 나면 아유 얘네 안 좋구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심리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저 스스로 이제 그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예. 믿을 만한 그 수치를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로보드바이저 쪽에 이제 발을 들여서 그쪽에도 좀 이거를 응용을 하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보여주셨던 건 S&P 500이고 혹시 나스닥은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인가요? 그러면? 나스닥도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네. 제일 먼저 이 추세선들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저 선도 변합니까? 예, 이 S&P 500 지수는 지금 분명히 상승 추세거든요. 완만하지만 예, 완면하지만 올라가고 근데 있네요. 이 기간을 짧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추세라는 게 상승 추세라는 게 좀 미미한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은 아마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짧게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와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 추세예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전체적인 그 흐름은 그 S&P 500하고 또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D 라인을 뚫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하락 추세예요. 이 부분이 S&P 500과 그 나스닥과의 차이인데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빅테크? 빅테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은 빅테크의 어떤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좀 하락 추세를 한다면 앞으로 향후 빅테크에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그 빠져 있는 그 부족한 부분도 S&P 500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2%만 오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근데 나스닥은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기 아직까지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예. 수치에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예를 들면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면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그만큼 크니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 탄력을 받을 같이 수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수치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이 수치가 예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예, 이러니까 예. 이것을 보고 이제 혹시 단기 매매라든가 어떤 포지션을 결정할 때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예. 이 부분 이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하락할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추세가 하락한다는 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흐름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얻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은 상승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하락 추세라는 거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시장 접근을 할 때 그 지수를 이제 전망을 할 때 뭐 EPS도 중요하고 다른 거 펀더멘탈도 이제 중요한데 네. 그거 외에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항상 그렇죠.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거는 항상 주도주가 있습니다. 예. 약세장이라는 것은 주도주가 없어요. 아. 약세장에서는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주도주가 있습니다. 어. 근데 누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그 주도주는
그 매그니피슨 7입니다. 그렇죠. 빅 7이고 그 중에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AI입니다. AI.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7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방향은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7종목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뭐 들어온 게 있습니다. IBM인데 IBM까지 해가지고 8종. IBM이요? 예, IBM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사상 최고치 찍었거든요. 예. IBM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사상 최고치를 찍었냐면 IBM도 AI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벤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힘을 뽑아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 부분에서도 아마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AI를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온 겁니다. 이제 예. 먼저 그 가장 큰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참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탈려 죄송합니다. 클릭을 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네요. 네. 예. 제가 화면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완전한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D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지만 어쨌든 조정받는 와중에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럼 얘는 지금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D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박사님 말에 따르면은 사실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도 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떠날만 하면 다시 올라가 있고 떠날만 하면 다시 올라가 있고 그죠? 그쵸.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7종목 중에서 그 가장 특이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D라인을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D라인에서 여기서 어떤 추세를 갖고 뻗거나 아니면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D선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결국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최근에는 이제 다시 그 지난번 그 실적 때문에 그 D선을 지금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직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는 안 했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꺾였어요.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려올 가능성, 이게 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지켜볼 워닝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그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주가를 상당히 많이 믿는 사람인데 이게 네.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고 저는 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뭐 미국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기업 탐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그죠? 그럼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 보고서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면 미국 그 투자은행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맞아요,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정된 게 국내에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외국에 있는 그 분석 보고서를 보고 이제 국내에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신문 기사 그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종목 투자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미국 종목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 보고서도 하나 못 보는데 어떻게 종목을 투자할 수 있냐고. 국내 종목은 국내 그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예. 또 자기가 노력을 하면 탐방도 갈 수 있어요. 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비행기 값 1,000만 원 들여서 예. 그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미국 종목을 투자를 해서 어떤 대박을 노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ETF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ETF는 수수료를 적고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려면 예. ETF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지론입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아마 그 메타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보일 수 있겠고요.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보면 8종목 중에서 이제 IBM하고 유일하게 이 아마존 종목은 E 라인에 부딪혔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E 라인에 부딪혀 있는데 이 라인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올라갈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계속 뻣뻣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힘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IBM처럼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더 이 미쳐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추세지만은 뚫고 올라가서 저 기울기 자체가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부분이 이제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현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네. 어. 현재가 그렇고 지금 상황은? 예.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럼 상승 추세인데 근데 아무리 상승 추세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라인을 뚫었다는 거는 이 로직에 의하면은 인세인이에요. 미쳐 있다라는 얘기는 아. 결국 그 얘기는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 추세로 다시 복귀할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완전히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이 종목이 완전히 상승 추세가 장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는 그 늘 구간이 이제 왔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차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당황을 해서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손실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지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 앞으로 잘 될 거 알아. 하지만 굳이 그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살 거야 아니면 그 같은 기업을 그래도 남들은 좀 뭔가 심리가 무너졌지만 나는 예전부터 이 기업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 도움 받아라.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은 매수 그 시점. 물론 이제 마켓 타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박사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해보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 해라. 이왕 살려면은 E 라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C 라인에서 D 사이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좋은 거는 A, B 사이에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E까지가 있는데 E가 A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A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종목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극과 극을 다 온 건데 그 사이에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예. 예.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D 정도 오면은 네. 그때는 한번 다시 노려볼 만하다인데 지금 이제 혹시 종목을 갖고 있다. 네. 라는 분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좀 아니구나라는 아니구나 아니면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할 때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겁니다. 완전 지하실에 있는 주식은 사도 괜찮습니까? 지하실에 있는데도 예. 기본적으로 이 지하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메타도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은데 예. 이 메타도 보면은 이 A선에서 뚫고 내려왔는데 이때는 사실 암울하거든요. 이때 실적 때문에 아마 그랬을 맞아요. 건데. 근데 결국은 이 A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 얘가 어느 정도 안전판에 그 안전적인 그 신호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라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언제까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어 오려면은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사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 무지개 저 그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한데 엑셀을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엑셀은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코딩. 코딩을 하면은 거기에는 그 통계를 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쓰면은 상관없는데 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하시기가 좀 엑셀로 어려운 하기는 부분이군요. 조금 좀 어려우실 전문님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겠네요. 예, 저는 이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저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보고 있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 시장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을 못 들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이거 못 다음 들으면 안될것 페이지에 나와 같은데. 있는데 테슬라를 보면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요? 그래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지금 하락이잖아요. 네, 좀 어렵다 보였어. 그래요? 이게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아까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도 D 라인을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D 라인을 두 번 뚫고 올라갔다 결국은 실패하고 내려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하면 예측? 안 되는데 예. 네, 예측을 패턴을 하면 안 되고.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은 역도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역도요. 예. 역도가 3차 시기가 있잖아요. 예. 네. 1차 시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럼 2차 시기에서 성공하려면 1차 시기보다 2배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2차 시기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3차 시기에 성공하려면 젖먹던 힘.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차 시기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역도를 보시면.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지금 두 번을 그 뚫고 올라갔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 다시 3차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와서 그 매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그만큼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제가 보고서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급등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뚫고 올라가는 예, 힘. 예. 아.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예. 아마 가능은 한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선상에서 이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은 등락거리고 있는데 탄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상승 추세입니다. 완연한 상승 오. 상승 추세인데 기울기가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D선을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죠? D 라인을 뚫고 올려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아직은 그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이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측은 금물입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이 IBM입니다. IBM은 언제 이렇게 됐죠? 완전한 상승 추세입니다. 진짜. 예. 우리 몰래. 혹시 아마 IBM을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주변에서 물어봐도 예. IBM이 그렇게 올랐어? 약간 좀 등한시했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언제적 IBM이야? 예. 빅세븐에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재밌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모든 종목 중에서 최초로 이 라인을 뚫었습니다. 어떤 라인이요? 이 라인을 이 라인을 뚫었습니다. 뚫었다고요? 예. 네. 이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인세인 국면에 들어간 거고 버블 국면이고 과매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가 떠나야 될 때인가요? 조정을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얼마를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경험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작년에 2022년도 1월달에 이 라인을 뚫었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IBM은 못 뚫었어요. 네. 이때 2021년에 잠깐 뚫었는데 이건 뚫은 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빅7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은 하여간 각자 도생을 한다. 각자 도생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응집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야. 예. 그럼 주도주가 응집력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시장을 끌고 갈 여력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이 나타나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럴 여력은 적다라는 얘기죠. 그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패턴을 보면 업종들의 패턴을 보면은 낙폭과대주들이에요. 업종들도 그렇고. 예. 그럼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낙폭과대주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시간은 주식들한테는 일단은 그러니까 주식은 아직은 주식시장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많은 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S&P 500 그 지수를 보면은 상승 추세다. 이거는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조정이 얼마 받을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뭐 1, 2% 조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네. 1, 2% 조정을 받을 때는 종목들의 그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은 기본적으로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12월에 예. 단지 이제 그 과거의 그 계절성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하순부터 어느 정도는 좀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예. 요 정도의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달에 너무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빅7이라고 해서 이제 똘똘 뭉쳐서 시장을 이렇게 확 끌어올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뭐 조금 변동성을 주고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개별적으로 종목은 약간의 뭐 차이를 좀 둘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렸는데 예. 좀 잘난 척하는 의미에서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조금만 더 쓰시죠.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뭐냐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GDI 국내 총소득입니다. 예. 미국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그 GDP. GDP인데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그 결국은 국내 생산한 대가가 국내 총소득으로 가는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이 일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괴리가 벌어집니다. 2010년도도 그랬고요. 예. 그 이번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GDI가 GDP는 견조한데 GDI가 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GDI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뭔가 불안하다. 이게 GDI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뭐냐면 기업이익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소득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들로 돌아가는 소득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소득 임금 증가율이 둔화되는 데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 기업들 그 이익 증가율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차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괴리도가 나타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괴리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경기 사이클로 보면 후반부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후반부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경기 그 사이클 후반부에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네. 과거 패턴을 이제 과거의 그 경기가 후반부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이제 음영으로 표시한 건데요. 네. 세 국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국면에서 어떤 종목들이 우세했었느냐? 소형주 IWM, 러셀 2000 ETF입니다. 예. 이때 당시에도 모든 세 국면에서 중소형주가 S&P 500을 이겼습니다. 이때만 2004년도만 2005년도입니다. 이게 2005년도만 빼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RSP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동일가중 ETF입니다. S&P 500에 대한. 네. 근데 동일가중 ETF는 이전에 이제 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두 국면밖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두 국면 다 동일가중이 이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을. 중소형중이 또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중소형주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자중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진다 이게 아니라 아. 대형주보다 완전 상대적으로 개별 플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그 전체적인 그 주가 지수 힘이 좀 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오일들이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그 과거의 그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 봤었던 그런 그 하나의 그 응집력 있는 대형주가 올라가기는 좀 한계는 있다. 아.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놓고 기준을 보면 12월 달이 조금은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 사실 중소형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털도 그렇고 이제 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예. 지수는 떨어지는데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중소형주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완전히 하락 추세라면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S&P 500 지수는 아직은 상승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시장 기준은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시 주변 자금은 엄청 풍부합니다. MMF에 지금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 솟아날 구멍은 있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형주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소형주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갈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선다. 아. 예. 수익이 뭐 플러스가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대형주보다는 앞선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재훈 전무님하고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최근 한 거의 3개월 넘는 그러니까 분기 이상의 기간 동안 비슷한 말씀을 계속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박재훈 전무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